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미드저니 6.1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래서 6.1 업데이트 되어서 6.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6.2의 출시 예정 소식, 그리고 V7의 개발 현황 및 추가 프로젝트 정보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일산에 사는 아카데미 아재가 한양에 나들이를 다녀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미드저니 업데이트 소식과 6.1 버전 소식,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는 제일 상단에 미드저니 6.2라는 게 아주 작은 그림 속에서도 미세하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저게 바로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구글의 야심작 이미진 3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V2는 6.2는 8월 말에 출시 예정이고요. 주요 특징은 6.1의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더욱 하드코어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기능으로는 인페인팅 기능이 개선이 되고 텍스트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기본 미학,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이미진 3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이 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미드저니 6.2의 새로운 기능은 인페인팅 기능인데 확대 축소를 포함한 새로운 인페인팅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인페인팅 기능이 확대 축소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만 있는 건데 확대 축소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인페인팅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미지 편집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의 생성 개선도 아직도 조금 나아졌지만은 최근에 나온 플럭스나 구글에서 최근에 공개한 이미진 3에 비하면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정확하게 생성은 해지는데 미려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폰트, 예쁜 폰트체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미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인화 시스템은 계속 진화가 돼서 사용자의 맞춤형 결과물 생성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중단되는 사항이 아니죠. 근데 로라 모델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 로라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개인화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캐릭터의 일관성 유지와는 거리가 있는 스타일 측면에서의 개인화, 미드저니 룩을 없애고 자동으로 미드저니가 알아서 생성해주는 것을 미드저니 룩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로 입력한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미드저니가 알아서 생성해주던 부분을 그거를 개인의 취향의 스타일에 맞게끔 선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개인화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로라 모델은 똑같은 이미지를 10장, 20장, 30장을 학습을 시켜서 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로라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뎁스 컨트롤렛 추가 가능성입니다. 뎁스 컨트롤렛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뒷부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컨트롤렛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점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이미지의 깊이와 원근감을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사실적이고 몰입감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뎁스 컨트롤렛을 추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전 7에 나올 3D 기능과 비디오 생성 기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뎁스 컨트롤렛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공간감, 원근감이 있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풍경화 등의 분야에서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데도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원근감을 가지고 공간 인테리어 부분이나 그리고 풍경화, 건축
상품의 전시,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저니 6.1의 출시 개요에 대해서는 개발 기간은 약 7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주요 평가는 데이브 홀츠 CEO는 자기 스스로는 꽤 좋은 릴리즈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선 사항은 더 선명한 이미지, 향상된 일관성, 개선된 텍스트 렌더링이 주요 특징인데, 이 부분은 특히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사용자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더 선명한 이미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질감을 향상시켰는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 그 특징을 V6와 6.1과 비교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인데, 새로운 업스케일과 개선된 타일 매개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후닥닥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차분하게 보시고 제대로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돈 주고 배우는 일이 없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드저니 6.1의 세부 개선 사항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 6.1의 성능 향상은 처리 속도가 약 25% 정도 빨라졌다고 하고요. 얘들이 항상 미드저니 측에서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되었으니까요. 급속한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은 25% 빨리한 하드웨어를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느려지는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모델에서는 향상된 뉘앙스와 놀라움, 정확성인데, 표정 부분이나 뉘앙스에 관련되는 미묘한 부분에서의 감정 표현이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슬픈 표정이라든가 기쁜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들께서 예리하게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시면은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는 개인화 코드에 버전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 설정의 추정이 용이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버전 관리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이용 방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으로 제가 드리고, 새로운 모드 Q2라는 부분이 있는데 더 많은 질감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저 질감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부분에 대비를 해서 버전 6와 버전 6.1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못 보시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Q2는 질감을 더 깊이 있게 하는데 속도는 약간 또 느려져요. 생성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질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일관성에서 약간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요. 다음입니다. 미드저니 6.1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이 서양 기준인데 우리는 주근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실적이라고 6에서는 이야기했지만은 주근깨가 너무 많이 표현이 되어서 서양인 얼굴에서는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자연스럽게 감소되어서 피부가 좋게 연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1의 특징은 시네마틱한 이미지가 훨씬 더 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인간 얼굴이 개선되었으면 더 매력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얼굴 생성이 가능해져서 초상화나 캐릭터 디자인에 적합합니다. 이미지 구성 향상,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미드저니 6.1의 남은 과제는 텍스트 생성의 정확도와 폰트의 미려함,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과제로 남았고요. 손 표현의 일관성에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작은 아티팩트라는 건 뭐냐면은 결함이 나오는 건데요. 이미지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가끔 작은 아티팩트들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어서, 많이 줄었지만은 생성이 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고해상도 출력에서 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월페이퍼나 아니면은 광고용 이미지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미세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지만은 이 작은 아티팩트도 없애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겁니다. 버전 6.2나 버전 7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 7의 개발 현황입니다. 개발 시작은 6.2 출시 이후에 집중할 예정인데, 제가 계속 이
미드저니 업데이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했지만은 항상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V7은 석 달 후에 이러는데 연말이나 가야 아니면은 내년 초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예상을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지나가는 걸로. 출시는 최소 몇 달 이상이라고 하죠. 예. V7의 예상 기능은 미학적 디자인,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이나 데이터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드로잉 기능과 스케치 기능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개발이 진행 중이나 데이터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 모델 통합, 니지와 일반 모델의 통합 가능성이 있어서 더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니지 만화 모드는 만화 모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니지 모드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생성 속도가 니지 모드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실사 이미지 일반 모드에 비해서. 그건 뭐냐면 픽셀이나 화소수가 상대적으로 니지 버전이 적어요. 그리고 캐릭터 참조 기능이나 스타일 참조 기능이 일반 모드보다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에다가 만화 니지 모드에서 캐릭터에 적용을 해보면은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더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개선 부분에서는 리프레이밍 기능과 아웃페인팅 기능이죠. 프레이밍 기능은 아웃페인팅 기능과 리페인팅 기능을 통합해서 더 나은 인터페이스로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축소와 확대 기능이 포함된 인페인트 기능을 6.2 버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도구 디스크라이브 도구와 스타일 익스플로러 도구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디스크라이브 도구가 디스코드에는 있는데 앱 버전에서는 디스크라이브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있죠.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느낌표로 해서 기존의 이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드저니 외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다 있는데, 그 묘사하는 부분이 조금 기능이 디스코드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새로운 디스크라이브 도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동기화인데 웹사이트와 디스코드 채널에 라이브 크리에이션 룸을 동기화해서 사용자 간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를 위한 온보딩 프로세스도 개선을 해서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기준은 지금 현재는 100장 이상을 생성하셔야 되는데 최소 10개만 생성을 하시면은 웹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이거는 하드웨어에서 서버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드리다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미드전이라는 이 파워포인트에 실시간으로 생성을 시켜줘서 이 이미지를 삽입하는 이미진3, 제미나이의 구글의 이미진3 이미지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이쁘게 글자가 들어갔죠. 하나도 철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시고 다음 영상에 제가 이미진3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음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측정 설문조사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데이브 홀츠 CEO가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정확한 성격이나 목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은 연말쯤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드저니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도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도구라고 하면은 이미지에서 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만화죠, 만화. 웹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드저니 개발 프로젝트 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 개발 팀들과 해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는 만화와 같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미드저니 이미지로 텍스트 기능이 향상이 되면은 지금 중국어와
일본어는 텍스트가 들어가죠. 한국어가 안 들어갑니다만은 일본어는 텍스트가 들어가요. 니지 버전에서. 그러니까 일본어 텍스트도 들어가고 니지 버전에 들어가니까 스토리텔링 도구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만화를 미드저니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개발을 해서 론칭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만화다, 웹툰이다 이런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도구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을 미드저니를 통해서 LLM을 이용해서 대사를 만들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화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쉽게 진출할 수 있고 수익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의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 24년 올해 연말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V7과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은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V6와 V6.1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선명한 질감이에요. 보시면 V6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 있는 제가 프롬프트를 쓴 건데 더 선명하죠. 이쪽이 6.1이 좀 진합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은 이 색감이 옅죠. 이쪽은 색감이 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렌더링과 이미지를 같이 동시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한마디로 말드리면은 이 뷰티 팩션이라고 하죠. 이 화장빨이라고 하는 연예인 같은 선명한 화장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과 일반인 같은 얕은 수수하고 좀 여기는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텍스트 렌더링을 What's up with you라는 부분을 보면은 What's up with you, What's up with you, What's up with you, What's up with you 4개 중에서 3개가 정확하게 나왔죠.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 부분도 보면은 잘 그려졌는데 이쪽은 보면은 조금 일그러지죠. 여기는 손가락이 한 개가 없어요. 여기도 손가락은 뭐 정상적이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왔죠.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또 보시면은 이 텍스트 렌더링을 플럭스가 나오고 나서 내가 썸네일 모드로 쓰려고 플럭스 모델이 is a very useful tool이라는 텍스트 렌더링을 6.1과 6을 비교한 겁니다. 플럭스 모델 is a useful tool. very is a very useful tool.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럭스 모델 is a very useful tool인데 여기서 어가 빠졌죠. 부정관사. 여기서도 보면 플럭스 모델 조금 부정확합니다. 여기는 정확합니다. 그렇듯이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플럭스나 이매진 3가 생성하는 텍스트 렌더링보다는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직까지 현재의 미드저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복잡한 A model has appeared who claims to be better than Midjourney 이렇게 텍스트를 했는데요. 보면은 A model has appeared who claims to인데요. S가 빠졌어요. 3인칭에 be better than Midjourney.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이쪽 부분에 비하면은 6.0에 비하면은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은 A model has appeared to claims the 뭐 조금 이상한 거예요. To be better than Midjourney. 요렇게도 아직까지는 긴 문장을 처리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릴 땐 이 타일 매개 변수의 효과가 개선이 됐는데 이 타일 부분의 개선을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에서는 크게 구분이 안 가는데 이쪽이 질감이 조금은 강한 듯하고 이쪽이 약간 옅은 듯하죠. 그 정도 제가 차이밖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가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V6에서는 타일 효과로 실제로 이미지를 이런 질감을 가진 벽지라든가 옷감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할 때 타일 효과를 내는 이미지를 만들 때 굉장히 섬세해졌습니다. 밀집도가 굉장히 똑같은 프롬프트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특성을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V6.1은 연예인과 같이 강력한 선명성
질감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쓰시고 광고 모델이나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쪽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적인 이미지에서 일반인을 묘사하실 때는 6.0을 이용하시는 게 낫다는 게 내 의견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일 효과에서 계속 보면은 여러분이 언뜻 보시더라도 6.0과 6.1이 차이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죠. 이쪽보다는 표현하는 밀집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옷감이나 커튼지, 소위 말해서 원단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품을 디자인할 때 텍스트 타일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타일 효과인데 뭐 보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뎁스 컨트롤렛이 뭐냐 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원본 이미지와 깊이 맵, 뎁스 맵이라는 게 있죠. 이게 변형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뎁스 컨트롤렛 기능이라는 게 원본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뎁스 컨트롤렛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근감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은 인테리어라든가 제품 전시라든가 하는 상업적인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이 풍경화도 원근감을 더 줄 수 있으면은 멋있는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뎁스 컨트롤렛 기능이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롬프트로만 가지고 구성을 하면은 똑같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 프롬프트 조작을 가지고 컨트롤렛의 효과를 구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6.1과 6.1을 따지면은 6.1은 이렇게 짧게 평면적으로 보인다면은 6.2에서는 이렇게 원근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기능이 뎁스 컨트롤렛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은 거의 편집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24분 25분을 녹화했는데 아마 그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드저니에 오늘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미지 생성에서 적용 분야와 적용 방법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 새로운 정보,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